5장 내적 대상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체로 내적 대상들은 의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원초적 경험으로서 무의식적 환상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내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상들에 대한 특별한 경험은 초기 발달 시기에서 유래한 외적 현실과 의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의식적 환상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론인데요. 사람들이 대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하는 내적 세계 혹은 내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적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내적 대상들이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깊이 관련되어 있는가, 어떻게 개인 인격 안에 깊은 틈새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대상의 내재화, 내사와 환상 안의 내적 대상들에 대한 적대감과 그에 따른 소외감의 정도, 내재화된 대상이 동월된 정도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자신의 몸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왜곡된 생각과 무의식적 의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환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별한 아브라함의 환자의 꿈을 보았을 때는 도살하기로서의 먹기와 회복하기로서의 먹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구강기에 젖을 빨기도 하죠. 하지만 네. 이가 생겨나면 이를 가지고 바이팅하죠. 네. 그러니까 바이팅하는 것은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뭘 잡아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면은 엄마의 젖을 빠는 평화스러움도 있지만 또 젖을 물어뜯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게 그냥 도살하기로서의 먹기와 회복하기로서의 먹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죽은 부인에 대해 그녀를 죽이는 환상과 자신 안에 그녀를 함입함으로써 되살려내는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모두 구강기의 환상임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내면의 작은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편집적이고 우울한 감정과 건강염려증의 클라인의 환자 Y의 경우인데요. Y는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사람, 자신의 신체 내부의 기관들이 내적 대상들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처럼 내적 기관들과도 관계를 가진다고 했는데, 자신이 돌보는 사람인 양 자신의 내적 기관들을 돌보았습니다. 치유하고자 하는 각 신체 기관들은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자신의 내재화된 형제, 무의들과 동일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 환상 세계가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지속적, 편집적 비난과 불평 밑바닥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아버지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동시에 슬픔과 심각한 우울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건강염려증의 불평이 변했는데 다른 종류의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중적 변화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을 향한 의심이 줄어들었고 감정이 바뀌게 되었고 관심의 능력과 책임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통 사례들이 굉장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사례들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내적 대상들이 실제 우리 내담자들은 그걸 실제 사람이 그게 단순한 의인화가 아니라 정말 뭔가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본다면 우리 외부 현실, 외부 세계가 있고 우리의 내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내적 세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본다면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또 어떨 때 어떻게
나의 내면에 무엇이 있다고 느끼는 적이 있나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각자 경험이 다를 거예요. 뭐랄까 원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뭐 그런 현상들이라든지 뭐 어떤 면은 충동과에 가까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좋아하지 않은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이렇게 뻥뻥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억지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내면에서 뭐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어떤 강박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돌리는 한 느낌의 내면에서 얼굴을 돌리는 그런 현상들 그런 거를 지금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의 내적 세계랑은 우리는 각자 내적 세계를 어떻게 느끼고 있냐 하는 얘기로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건강한 것을 먹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는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고 자기 몸에 나쁜 거를 먹을 때는 막 먹으려고 해요. 어허.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를 뭔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좋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이상적인 생각과 또 이렇게 본능적인 감정이 굉장히 이제 상반이 되는데 그냥 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막 그걸 거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돼서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챙겨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건강한 것들을 챙겨서 먹게 갖다 주고 하는데 매번 그러면서 그거를 이성으로는 컨트롤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먹고 건강해져야지 하면서 실제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자기를 학대하거나 혹은 뭔가 죽이고 싶은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옆에 있으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부분인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까 그 나중에 나올 그 벌레가 내 안에 기생충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내 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뭔가 이제 오늘 나올 사례들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자신의 엉덩이가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학대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지만 어떤 그런 거기에 자기 내적 대상을 자기가 자기 안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는 것처럼 저는 옆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나쁜 것을 함입하는 것은 나쁜 것을 섭취하는 것은 저항감이 없는데 좋은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대상하고 지금 화해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 나쁜 대상은 편한데 뭔가 깊은 어떤 연유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구강기라고 하는 게 하나는 어떻게 사랑 대상을 살려내는 이런 역할, 사랑 대상을 자기 안에 모셔오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도살하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는 공격이죠. 바이팅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함입해서 자기의 좋은 대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은 나쁜 대상을 우리 내적 세계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좋은 대상을 가져가기도 하는 게 이게 내사라는 건데 아이의 초기에는 이 구강기에서는 이거 구강기적 환상이 속에 작용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내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일어나고 무의식 쪽에 일어나고 있는 건 무의식적인 환상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 환상들이 지배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어떻게 경험할까요? 결국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결국 내 바디 안에 있는 것이 내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신체 안에 있는 게 내면 세계. 내 내면 세계는 어디에 있다고 느낄까요? 내 내면 세계는 어쨌든 초기에는 내 바디 안에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프로이드가 봤던 게 바디 이고라고 하는 게 신체를 이고가 초기에 이고는 바디 이고라고 하는 게 우리 바디 자체가 어떤 초기에는 이고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생각을 조금 발전시켜 본다면 이 이고 안에 있는 게 내가 있을 거예요. 내 내면 세계가. 그러면 결국 내 신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상징적이나 어떤 판타지 환상 속에서 본다면 내면 세계라는 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적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타지 세계죠. 우리의 환상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환상인데 단순한 환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살아있는 실제 경험들이라는 얘기예요. 내면 속에 그래서 여기서 내면에 작은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아이들이 이제 느끼는 어떤 내면 세계가 있을 거고 그와 비슷하게 사이카틱한 사람들이 느끼는 세계들이 있겠죠. 정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이분들의 내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걸 느껴요. 실제 임상에서 만나면. 엄청나게 많은 특히 배드 아버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주하는 곳이 내면 세계예요. 근데 이 내면 세계를 각자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외부 세계의 영향도 받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대상들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의식화되기 이전에 무의식적인 환상들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타지 세계들을 이 판타지 속에서 우리의 신체 하나의 기관들도 우리 내면 세계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기능한다는 얘기죠. 그게 상징적으로는 내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건강 염려증 속에 우리의 신체 여러 부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적으로는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를 상징하는 내적 대상으로 무의식적인 환상 속에 기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외부 세계 속에서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항상 돌봐야 했던 사람은 어쩌면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의 장기나 신체 여러 부위들을 자기 내면에 있는 이런 장기들이 마치 자기의 형제 자매나 부모인 것처럼 이렇게 돌보는 패턴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기도 한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모습은 환자마다 각각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보고된 케이스들이죠. 각각 분석가들의 경험 속에서 드러났던 실제 임상에서 드러난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환상들이 아주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환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순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것이 없느냐 한다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의식적인 환상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의식으로 올라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식적인 판타지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쩌면 이게 무의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의식에 바로 이게 어떤 판타지가 생겨난 게 아니고 그 무의식 쪽에 있었던 판타지들이 의식 속, 전의식이나 의식 속으로 나온 케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꿈이나
이런 판타지 속에서 많은 환상들을 접한다고 한다면 실제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우리 안에 있고, 무의식적인 내적 대상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항상. 네, 두 번째 사례로 벌레에 당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살아있는 실체가 기생충의 형태로 자기 몸 안에 있다고 믿는 사례인데요. 사랑하는 좋은 대상과 두렵고 미운 나쁜 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어린 시절에 내과 질환을 가진 이 X의 경우에는 기생충에 관한 어린 시절의 불안이 성인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최초의 신체에 대한 경험은 무의식적 환상과 쉽게 혼합되기 때문에 환상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요. 실제로도 실제 현실로 이것이 인식됩니다. 내적 대상의 경험은 어린 시절에 대한 그의 기억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벌레들은 그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내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춘충이 그의 몸을 파먹으면서 뚫고 나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암 역시 그 자신 안에서 나쁜 대상으로 경험이 되었고,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암이 그의 내적 대상 경험에 대한 또 하나의 절망적인 표현임을 말해줍니다. X는 내가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한 통 섞일 거라고 의심했고, 이때 그는 저기를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체포해 감옥, 즉 자신의 신체 내부에 가두는 탐정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나중에 그 탐정이 클라인이 그 탐정이라고 분석이 됐는데, 그래서 그 탐정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마침내 적의 협력자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말이 클라인이 협력자처럼 들리는데요. 그 탐정이 적의 협력자라고 이 환자가 생각했습니다. 환자의 외적 대상인 분석가가 벌레들, 작은 사람, 혹은 암과 같은 나쁜 내적 대상들과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환자의 절망적인 불안이 개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한 촌충은 바이섹슈얼이었는데, 그에게 대적하기 위해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성교 중에 있는 부모를 나타내며, 내부에서 통제되어야 하는 위험한 존재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내적 대상에 관한 그의 환상이 구강기적 성질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구강기적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의 부모는 내재화되었지만 심한 공격성과 오이디푸스 상황이 지닌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촌충 환상을 분석하고 있던 시점에 환자는 피가 섞인 설사를 하고 있다는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서 자신 안에 결합된 나쁜 부모를 공격하는 환상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재화. 이 환자는 발달 과정에서 요구되는 어린 시절의 환상들과 공포들이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대신에 공격성과 손상된 대상들의 무서운 상황이 내재화되어 변하지 않은 채 내적 상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난폭하고 잔혹한 것으로서 클라인은 환자가 적들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들의 적을 가둬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환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환자가 가둘 수 있다고 발견한 유일한 공간은 자신의 신체 내부일 것입니다. 여기서 결합된 부모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클라인은 어린 환자의 논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환상의 폭력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서로를 먹는 입과 여러 개의 구멍을 사용하는 상호활동을 통해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가정되었습니다. 그들이 결합되어 있고 환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전체 상황은 아주 무서운 공격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물들은 아주 크고 통제하는 유아의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공포는 더욱 커집니다. 초기 환자들은 초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초기 환상들은 실제 부모나 그들과의 실제 관계와는 거리가 멀고 관심과 돌봄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노골적인 정의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각이 아직 신뢰할 만하지 않기 때문이며 세상과 사람들의 현실에 관한 지각이 부분적으로 환상을 토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가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벌어진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실제 부모들은 명확하게 지각되지 않습니다. 그 안은 이 복잡한 초기 환상들의 심리 발달 초기 단계의 복잡하고 풍부한 정신적 삶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들은 외부와 내부 사이에 복합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그 상세한 내용은 각 개인에 따라 고유합니다. 건강염려증 환자들 외에도 정신분열증 환자들 역시 비참한 내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데 심각한 파편화를 가져오는 박해하는 내적 대상들과 필사적으로 투쟁을 벌입니다. 무의식적 환상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물체로 이 물체가 외적 대상들뿐 아니라 내적 대상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무의식적 환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